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초급자를 위한 두 번째 시간, 수국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10여일 전에 그 초급자를 위한 첫 번째 수국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국 잘 알고 키우기 위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수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댓글로 답해 드린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도 여전히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전년지에서 꽃을 피우는 그 월동 수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마이크로필라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노지에서 많이 가지고 정원에 가지고 있는 수국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품종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유럽 수국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이너스 25도 이상에서도 추위를 잘 견디는 녀석들입니다. 그 녀석들 수국 종류는 그 이름도 쉬워요. 그거 그냥 외워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그 이렇게 검색하시면서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면서 들어보면 하나 사고 싶다 생각하실 때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앤드리스 썸머라고 하는데요. 그 시리즈, 그러니까 그 앤드리스 썸머가 들어간 이름의 그 시리즈가 아주 많아요. 그런 종류 녀석들을 구입하시면 겨울에 이렇게 월동이 되어서 또 깻잎 수국으로 있다가 또 꽃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이파리만 무성하고 또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많은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가장 먼저 그 전년도에서 꽃피는 수국에 가지치기 하는 시기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꽃이 피는 그 수국에 가지치는 시기, 그리고 어디에서 잘라야 할지를 가장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깻잎 수국.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았던 그 줄기에 가지치는 시기와 수국의 그 꽃대를 포함한 줄기 가지치기를 언제 해야 할지 네,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은 저도 4년 가까이 이제 수국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전히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을 때마다 다양한 시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수국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가장 궁금해진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해를 견디고 몇 해를 지나다 보니 이 녀석은 좀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고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그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화분 수국에 가지치는 시기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화원에서 데리고 온 수국을 기준으로 해 볼게요. 그 녀석은 3월부터 꽃이 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피어 있는 녀석, 4월 달에도 샀는데 꽃이 피어 있고 5월 달에도 샀는데 꽃이 피어 있다. 그랬을 때는 딱히 6월에 자르세요, 장마 전에 자르세요, 뭐 그런 그 너무 무수한 정보들이 많잖아요. 일단 꽃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수국꽃은 계속 두어도 오래 갑니다. 8월까지도 가고요, 9월까지도 가고요. 계속 두면 두는 대로 겨울을 넘길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꽃 자체를 두면서 월동을 하는 그 분위기라고 해요. 꽃 자체가, 이게 달려있는 것 자체가 그 추위를 막아준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화분에서 꽃이 핀 그 녀석의 꽃대를 자르는 시기인데요. 꽃이 한 70% 정도 질 무렵 개화를 하고요. 아직도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 70%까지는 좋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그 꽃을 잘라 주어도 좋습니다. 너무 싱싱한데 잘라버리면 또 그 귀하게 피어 있는데 아깝잖아요. 그쵸? 한 70% 정도 되었을 때부터 꽃을 잘라 주어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는 노지에서 자란 별수국인데요.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좀 줄기를 미리 묵은 줄기를 잘라 보았습니다. 예, 이 녀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분에서 일찍 핀 녀석들, 꽃들 자르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잎 이렇게 2개 나와 있거든요. 꽃 바로 아래 잎 2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아래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큰 화분에서 자라는 그 수국들은 똑같아요. 잎 2장이 있는 그 아래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더 키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셨을 때는 조금 더 아래에 자르셔도 되겠죠. 보통 10cm에서 12cm 정도가 이제 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잘랐던 줄기에서 다시 뻗어 나와서 2줄기로 보통 뻗어 나와서 자라니까 그거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수영을 마치시면 되고요. 이 오죽 수국은 지금 꽃대를 잘라 주어도 됩니다. 지금 6월 15일 그러니까 6월 중순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하나씩 좀 자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키를 유지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팁 하나인데요. 화분에서 고만고만한 키를 유지하고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화분 에서 뿌리를 3분의 1만 제거를 하고 상토를 계속 채워 넣는 방법으로 그 키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묵은 줄기 속기 있잖아요. 보통 4년 이상이 돼버린 묵은 줄기는 많이 잘라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분에서는 그냥 아직까지는 몇 년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그래도 그 경험치를 가지고 1년, 2년 정도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형 화분, 저같이 지금 오죽 수국은 아주 대형 화분인데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냥 올해는 이 정도 수순에서 그 꽃대만 잘라주고 한번 넘겨볼 생각입니다. 저도 이 녀석과 조금 궁합을 좀 맞춰보고 이 녀석의 수영을 내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에 또 자라는 모습을 보고 내년 여름쯤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수국의 가지치기 정리 좀 할게요. 자, 아까 꽃대가 있는 제일 위에 잎이 2장이 있었던 그 아래에서 잘라주시는 거. 두 번째, 가지치기의 시기는 6월부터 보통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6월부터 7월 말까지가 가장 적기임을 저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가장 평균적인 시기를 지금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해 봤어요. 많은 블로그와 많은 유튜브와 많은 글들을 종합해 본 결과, 자, 초여름, 장마 전, 그럼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6월이나 7월 말 정도까지는 6월 중순에서 7월 말 정도까지는 가지치기 하는 게 수국의 가지치는 시기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에서는 수국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꽃눈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꽃눈이라 함은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꽃봉오리를 만들기 위한 가지가 올라오는 그 줄기가 되는 눈인데요. 그 시기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봐도 꽃대를 자르는 시기가 그 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지를 쳐야 하는 시기, 그러니까 너무 줄기가 커서 수영을 맞추는 줄기를 잘라야 하는 시기도 그 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 이전인 7월 말까지는 꽃대를 자르고 그리고 낮은 수영을 위한 줄기를 잘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은 가지, 속가죽이나 자르는 것은 시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시기에 저는 해도 꽃이 지고 난 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깻잎 수국, 그러니까 올해 꽃을 보지 못했던 수국 줄기가 너무 길어서 마음에 안 든다. 수영을 낮게 자르고 싶다. 그렇다면 7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깻잎 수국을 굳이 수영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8월 초부터 시작해서는 수국 건들면 안 되십니다. 알겠죠? 꽃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년지에, 자, 이거는 노지에서 키운 그 줄기인데요. 하나 떼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분에서도 똑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일 위에는 지금 꽃이 피지 않았어요. 일명 깻잎 수국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꽃눈이 맺히는 위치는 제일 위쪽이에요.
만약에 꽃을 피우지 않았던 수국이어도 제일 위가 꽃눈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까지도 꽃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래 있잖아요. 중간. 중간 녀석들은 꽃눈이 아니라 거의 잎눈으로 변하죠.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렇게 벌써 잎눈을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자르면 또 여기서 나온 그 줄기가 다시 꽃눈을 만드는 시기만 적절하면 꽃눈을 만들 수 있는 줄기가 되는 거예요. 수국의 그런 그 구조입니다. 제일 위에서 꽃눈이 맺힌다. 첫째 마디, 둘째 마디까지도 꽃눈이 그 온도와 추운 겨울을 견디면 맺게 됩니다. 노지 수국의 꽃대 줄기 자르는 그 시기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제가 최근에 구입한 수국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니코 블루라는 수국인데요. 이 6월 3일경에 받았고요. 바로 6월 4일경에 화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잘라진 줄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줄기 하나가 있었는데 나머지 꽃대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꽃봉오리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차 개화에 뒤따라서 2차 개화를 시작하려는 니코 블루였습니다. 꽃이 지고 난 이후에 그 꽃대를 자르려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부터는 노지에서 자란 별수국을 보여드리면서 그 자르는 모습 그리고 가지치기 하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별수국 같은 경우는 낮은 수영이기 때문에 줄기를 솎아주는 것과 그리고 꽃대를 그 잎 두 개 있는 그 마디에서 잘라주는 것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꽃을 보고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정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수국은 산수국입니다. 푸르게 물이 올라왔죠. 제가 원하던 그 푸른 청수국의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처음 필 때는 크림색, 그러니까 흰색도 보이면서 크림색에 가까운 녀석이었는데요. 푸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전혀 건들지 않았습니다. 월동이 잘 됐어요. 줄기 자체도 자르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잘못 자르면 또 꽃이 날아갈까, 또 피지 않을까, 깻잎 수국으로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이 녀석 하나도 자르지 않았는데요. 역시 많은 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국은 청수국, 일반 수국입니다. 올해는 꽃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깻잎 수국으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줄기는 엄청나게 튼실하게 굵어졌어요. 이렇게 실패한 원인으로는, 이렇게 깻잎 수국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원인은,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를 때 마디를 그 아랫부분에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키운 수국 줄기가 얼어버렸다는 거, 월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줄기가 얼면 꽃눈도 함께 죽게 됩니다. 오늘 수국 영상을 찍으려고 밖에 두었던 그 오죽수국 대형 화분을 안으로 들였는데요. 제가 이 화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죽수국 촬영을 위해서, 그 대형 수국 촬영을 위해서 옮기던 중에 줄기 하나가 꺾어졌어요. 저는 올해에는 꽃대만 자르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가는 입장이니까 이 녀석들의 성장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대로 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가지에서 올라온 이 올해의 줄기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또 변화돼서 또 어떻게 나와서 얼마만큼 키를 키우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했는데 줄기 하나가 꺾였습니다. 몇 개는 꽃대를 자른 게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묵은 가지가 잘려 나간 건 처음이라, 제가 그래서 올해는 이 줄기 외에는 묵은 줄기를 자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꽃대만 자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표시를 좀 해두었어요.
표시를 해두고 내년에는 어떻게 커가는지, 이 녀석 주변에서 어떻게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우는지 피우지 않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대신 이 녀석은 꽃을 자르려고 했는데 이렇게 줄기가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줄기가 이만큼 컸었고요. 이만큼 컸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cm 이상 15cm까지 커서 꽃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제가 이제 실수로 잘라져 버렸는데 줄기 2개가 삽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묵은 줄기를 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새 줄기만 새 줄기의 꽃대만 자르고 새 줄기의 그 길이만 조절하고 저는 그대로 지금 가을을, 겨울을, 그리고 내년 봄을 맞이할 계획이니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제가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해 자란 깻잎 수국을 내년에 꽃 볼 수 있는 가지치기 방법에 대해서, 가지치기 시기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